저는 렌터카 영업일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살 남짓한 남성이 와서 제 차를 빌려갔는데 그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였어요. 문제는 차량을 빌린 남성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겁니다. 저에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여준 건데요.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욕설을 해가며 일처리 제대로 못한 직원으로 낙인이 찍혔는데요. 미성년 운전자에게 저의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군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군요. 일단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좀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차량을 렌탈을 했는데 사고를 일단 두고요. 이 부분만 좀 볼게요. 미성년 운전자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일단은 이제 사기죄 이전에 예. 당연히 신분증을 위조했으니까 예. 그 신분증은 공문서잖아요. 네. 그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일단 기본적으로 세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공문서 위조. 네. 예. 그 사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신분증만 속였지 네. 그 대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거든요. 의도되지 않은 그렇죠. 거죠. 이 사고 날줄 이거는 몰랐으니까. 차를 빌릴 목적으로 돈을 렌트비를 냈고 네. 그리고 차를 빌렸으니까 경제적 처분행위가 없어서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면에 사고가 나긴 네, 났어요. 사고가 났고 네.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 거를 알았더라면 네. 당연히 렌트카를 안 줬겠죠. 그렇죠. 네, 그 기망이라는 점에서 예. 이 경제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좀 이건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네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문서 위조는 확실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렌탈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이 업체 사장님이 지금 사연 보내주신 우리 직원분한테 좀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이 직원도 책임을 좀 져야 되나요? 네, 일단 여기서 법적인 책임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민사적 손해배상에 한정되는 책임 같습니다. 손해배상에. 네, 일단 민사적인 책임, 예. 네, 나름 뭐 형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과실의 존재예요, 과실의 존재. 어차피 네. 일부러 한 건 아닐 테니까 그쵸. 과실의 존재일 텐데 그러면은 단순히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 과실이 면책된다. 저 미성년자가 날 속였기 때문에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에 나는 면책된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진을 대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민번호를 얘기해봐라 할 수도 있고 예. 뭐 얼마든지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신분증과 동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원에게 네.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제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뭐 모든 손해액을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네. 직원의 과실 범위만큼만 그래서 제한적으로 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0% 면책은 좀 힘들겠다는 예, 말씀이고요. 자, 차량이 전복되는 꽤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을 운전을 한 이 미성년자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직원이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보내주신 분께서. 네.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재산상 손해를 회복받음으로써 네.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적 손해도 재산적 손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재산 손해를 받았으면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구할 수 없는데 네. 다만 이 재산상 손해의 회복만으로는 네. 배상만으로는 그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는 네. 것을 입증한다면 아. 그건 특별 손해라고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입증하려면 또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해야 그때 되는 거예요? 뭐 판례가 인정한 거는 이제 건물을 때려 부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건물을 때려 부순 게 아니라 금이 가가지고 네. 언제 붕괴될지 모르잖아요. 노심초사하고. 그렇군요. 네, 건물을 해가지고 예. 이제 금이 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붕괴 네. 위험에 산다면 그거는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그 금 간 거 수리만 한다는 것만으로는 네. 회복할 수 없는 맞네요.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네. 봐서 그때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주장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피해 보상을 받은 건 우리 사장님이고 나의 그쵸, 정신적인 그쵸, 손해는 그쵸. 어떡할 거지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글쎄,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그것도 같아요. 좀 따져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좀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요, 미성년자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런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그러면 책임보험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미성년자니까 책임보험만 적용된다 이런 원칙은 사실은 적용되진 없어요? 않고요. 일단은 판례는 이런 류 사안에서 이제 단지 이제 차를 빌리는 사람이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무면허라는 사실을 네.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 일단 렌터카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차량에 가입해 놓은 보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그냥 보상 받고 네. 보험사에서 예.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걸 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렌터카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험사에 돈을 다 받기 때문에 네. 특별히 그 골머리를 앓을 확률은 좀 낮아 보이긴 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요렇게 저희가 상담을 드릴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해결되기를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